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 지금 컨디션이 조절이 안 되고 있는데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정상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에 대해서 스위치를 켰다라고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 눈여겨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요, 이 계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가짜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볼만한데요. 이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투입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좌쪽 진영에서 비판을 그렇게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담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적 의혹이었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코 쉽게 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 미쳐 날뛰고 있죠.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죠. 어떻게 연속 11번의 선거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미쳐있다 이러면서 결국 부정선거쟁이들이 2020년부터 보수 진영을 절단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CIA 보고서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이 그 각 나라의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가 올려져 있고 그게 지금 봉인 해제가 됐죠. 중국이 관여한 국가가 40곳이 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한국은 지켜볼 만하다라는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준석 하면 친중 의원 중에 하나죠. 하버드 입학 에세이에 쉽게 얘기하면 하버드 입학의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거기에 후진타오 중국의 총서기를 존경한다라는 글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이 중국어는 고등학교 시절 1등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 가서도 그 4년 내내 가장 수업을 많이 들은 게 중국어고 초급, 중급, 고급 과정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자학도 들었고요. 아무튼 중국에 미쳐있는 게 이준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정선거쟁이들이 2020년부터 보수진영을 절단내고 있다라는 것 왠지 중국의 지령을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당대표로 있을 때 철저하게 배척했던 부정선거쟁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주변에 꼬이면서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막아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국 이 미친놈들에게 물들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부정선거에 미친 것이다. 일단 보수 유권자들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죠. 증거 자료들이 꽤나 많고요. 서초동 법원 앞에 가보면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머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즉 그렇게 정황적인 증거들이 나와도 법원에서 묵살을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좀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거품을 물고 미친 것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가장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인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쿠데타 세력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쿠데타다라고 정의를 했죠.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마 자기들이 가서 선관위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것을 어설프게 조작해놓고 봐라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역공작하려 했을 것이다. 네가 구린 짓을 하니 남들이 하는 게 다 구린 짓으로 보이냐라고 묻고 싶은데요. 전당대회 때 여론 조작의 스멜이 풀풀 풍기는 게 이준석이죠. 암튼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돼서 환호받다 보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탄핵을 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진영을 절단낸 것이다 라고 사이비 종교의 부정선거론자들을 빗대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위태위태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가장 입을 대고 있고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법 리스크 꽉 채운 3인이죠. 이재명, 조국, 이준석. 깜빵 가기 싫어서 또는 검찰의 칼날 끝에 서 있는 것들이라서 이 정권을 한번 뒤집어 봐야지 본인의 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없앨 수 있다라는 그 하나의 목표로 이직거리 한다라는 거죠. 저는 스카이데일리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른 언론사들은 정권의 또는 정치인의 눈치를 보고 이제 사실에 대해서 숨기거나 또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하는데 이 스카이데일리는 사실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실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담백하게 담은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를 잡았다. 그래서 이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들어갔다. 라면서 단독으로 12월 5일에 뉴스를 다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즉각 보고했다라는데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서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을 계기로 일파만파 확산된 전산 조작에 의해 당락이 바꿔치기 되는 논란이 단지 의혹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음을 국가가 확인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조작했다라는 건 반국가 세력이다라는 것이고 이 체제를 뒤엎기 위해서 뭔가의 큰 세력들의 손이 힘이 닿았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을 때 이 보수 진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말을 못하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저는 답을 들었습니다. 체제가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깃발 들고 시작을 못하는 것이다. 당 차원에서. 그래서 장외 집회가 일었죠.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비겁하게 외면했습니다. 이제서야 용기를 내어서 뭔가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부정선거론자라고 하면서 사실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언론에서 그리고 이준석이 여기 앞장섰습니다. 틀딱, 코인팔이, 태극기, 뭐 집회 뭐 이러면서 완전히 극우로 막 몰았었거든요. 진짜 극우는 막 스킨헤드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게 극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극우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 보수는 번영의 길에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번영과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이미지 훼손당하고 이렇게 명예를 훼손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웠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는데 서초동 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진을 외치러 갔을 때 그때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의 차단으로 접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아마 목숨 걸고 막았던 사안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7월에서 9월까지 합동 보안 점검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일부 5% 포렌식을 통해서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한 것, 이것을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국정원이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바로 이제 보고를 하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검찰의 사건을 즉시 이첩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검찰에 가서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항상 법원에서 가로막혔다라는 게 지금까지 그 부정선거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라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들고 있었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장 발부 없이 이 중앙선관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계엄 시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준석과 민주당이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했다. 불법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법으로 취득한 압수수색물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가지고 온 그 큰 상자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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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란죄다 이러면서 지금 이준석과 민주당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지금 언론에 퍼뜨리고 있고 국민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국정원장이 현직 시절 전직 정보기관장들과 회동하는 자리에서도 부정선거가 확인된 사실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은 증거로 많이 확보가 된 상황. 그러나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정확한 증거가 받쳐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것을 심각히 신중히 진중하게 방법을 찾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내용을 좀 보면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4일에. 그런데 땡땡시 30분에 계엄군이 약 120명, 경찰 100명이 경기도 과천에 자리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진입을 했고 이보다 앞서서 특수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력 10명 정도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분 뒤에 중앙선관위에 기습 투입했습니다. 국회를 장악하겠다라는 것보다 더 긴박하게 움직였던 곳이 중앙선관위다라는 겁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참고만 해보자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아구가 맞는 부분도 있지만 내피셜도 있어 보이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엄 당시에 국회 상황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이미 8월에 김영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뜬금없이 계엄하려는 거 아니냐라면서 냄새를 맡습니다. 이때부터 의도적으로 계엄 선포하고 국회 봉쇄할 거다라는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할 때 190명이 찬성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과 함께한 18명이 있습니다. 야권에서 1시간 반 만에 무려 172명이 국회로 모였습니다. 심지어 안기령은 풀매를 하고 나타났죠. 야당 총 의원수가 192명, 한 20명 이탈한 건데 다 수도권 지역 내에 있었다라는 게 조금 의아하죠.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로 수백 명의 민주노총들이 길 막고 시위했습니다. 이미 계엄에 관련된 피켓들을 전부 다 들고 나왔다라는 건 이걸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였는데 실제로 군인을 이용해서 국회를 봉쇄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막았던 경찰들이 신원을 확인하고 들여보내줍니다. 출입을 그렇게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자정이 다 돼야 도착을 했습니다. 1시 반경에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자정이 다 돼서야 이제 군인들이 왔다라는 것.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무력을 사용 안 했습니다. 오히려 지령을 받았는지 민주당 쪽에서 총을 뺏으려고 하고 들이대고 무력 충돌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막 왜 하고 막 그렇게 하긴 했었죠. 그리고 국회로 투입된 군인들이 도착할 때까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라고 합니다. 작전 상황도 제대로 인지가 안 돼서 우왕좌왕했다라는 건 국회로 가는 것이 그렇게 주요한 투입이 아니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계엄을 일부러 사람들이 안 자고 있는 10시 반경? 그러니까 다 그 시간에 누워서 유튜브 보고 TV 보는 그 시간에 대놓고 했다라는 건 뭔가 진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려고 했다라는 의도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일단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법은 일체 없었습니다. 국무회의 거쳤죠. 군인들 무력 사용 없었죠. 해제 요구안에 깔끔하게 의원들 막지 않고 해제 요구 가결 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바로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선포 이유에 대해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정마비 상태라는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행태로 봤을 때 건 2년 반 동안 국무위원 검사 등 22명을 탄핵했습니다. 주요 예산 전액 삭감했죠. 국정마비 상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담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도록 헌법
다 지켜가면서 계엄 선포하고 해제했고 국회에서 아무런 충돌도 안 일으키고 이목만 집중시켰다라는 거죠.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 실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지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깊이 한번 해볼 만하죠. 국회 투입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과천, 그 다음에 수원 선관위, 관악, 연수원에 갔습니다. 이게 관악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조작하는 곳이다 라는 썰이 있죠. 그래서 주요 곳을 세 곳을 이제 계엄군이 투입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로 투입된 군인들은 실제 무장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선관위 안에서 박스에 담긴 여러 물건들을 입수해 가지고 나왔는데 당직자들 핸드폰도 압수하는 등 국회에서 보여준 것에 비해서 훨씬 강도 높게 선관위를 급습했습니다. 선관위는 정부기관이지만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서 평상시 압수수색 영장도 안 나오고 수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초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털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계엄 상태였기 때문에 군인들 투입해서 안에 있는 원하는 무언가를 털어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물리적 행사는 선관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35,000 주둔해 있는 이 주한미군과 상의 없이 계엄 선포 자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몰랐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랍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본인 선거에 대해서 항상 부정선거다라고 끊임없이 공론화해 왔었고 지금 현재 6,500명 변호인단을 꾸려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트럼프 최측근 등이 한국에 들어와서 부정선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 게 약간 트럼프의 당선 후와 지금 계엄 선포해서 선관위를 털고 나온 그 시점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는 방위비 인상 등 한국과 협상하고 싶은 카드가 많죠. 그런데 민주당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문재인을 패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트럼프였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말이 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거대 야당 때문에 대통령이 뭘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본인의 임기 동안 한국에 관련돼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이 상황 그러니까 야당에 의해서 식물 대통령이 되어 있는 이 윤석열을 도와줄 명분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건이 물밑에서 조율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보름 전에요. 은행권의 시민단체에 대한 무더기 신원조회 요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유는 국보법 위반 조사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자료 축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 때 항상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시민단체들이 동원돼 가지고 개표 현장에 배치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기사 언론 귀퉁이에 계엄 선포 당시에 키르기스탄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엄 선포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키르기스탄은 몇 년 전에 한국산 개표기 사용해가지고 부정선거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대통령 퇴진하고 새로 들어온 정부가 현재 정부입니다. 아마 여기서 어떤 사실을 받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국회 창문 깨고 뭐 시민들 위협했다라면서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총구를 겨눈 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민주당 것들은요, 선관위 급습건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실제 기물도 털어 나오고 핸드폰 압수수색도 했고 훨씬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누가 봐도 이쪽이 더 심했는데 입 닫고 있습니다. 공론화되는 것 자체를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쪽이 민주당 쪽이다. 지금 불안해서 입 털고 있는 게 그 부정선거 안에서 혜택을 본 것들이 아닐까. 이준석 불안할 겁니다. 김영효 TV였습니다.